득이냐 실이냐. 뭐가 득이고 뭐가 실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기사로 먼저 보겠습니다.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소개해드리죠. 여기 보면 MBN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일단 서울, 인천 여기는 수도권 중에 이 두 곳은 국민의힘 그리고 경기는 민주당 후보가 우세한 걸로 나오더라. 요겁니다. 일단 여기 보면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숫자로 확인해 드리죠. 요 위에 세 가지 그림입니다. 이 그래프 보면은 먼저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인데요. 송영길, 오세훈 뭐 숫자를 굳이 안 보셔도 딱 어느 쪽이 우세인지 뭐 보이시죠? 그래프 크기가 좀 다릅니다. 오세훈 후보가 52를 좀 넘고요. 송영길 후보는 38, 이 정도 수준입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를 보겠습니다. 물론 뭐 다른 후보들도 많이 있어요. 뭐 한 자릿대 지지율 기준한 후보 있는데 일단 크게 봐서 양강 구도가 형성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김동연 47.9, 김은혜 38.8. 물론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두 후보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는 조사도 있어요. 근데 이 MBN 리얼미터 조사는 좀 차이가 나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인천시장 후보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박남춘, 유종복. 여기도 좀 차이가 조금 나죠? 여기도 뭐 여론조사 따라 좀 다르게도 나와요. 박빙도 나오지만 여기는 차이가 좀 나게 나왔습니다. 유종복 후보가 좀 앞서는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눈에 보이시죠? 이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뭐 아마 뭐 내일 최근에 계속 나오거든요. 여론조사 결과가요. 이런 것도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요. 자, 그런데요. 사실 지방선거잖아요. 지방선거. 그런데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7곳에서 열리거든요. 특히 수도권 보궐선거입니다. 여기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얘기가 나옵니다. 그 기사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인천 계양을 전략 공천하기로 결정했어요. 일단 비워둔 겁니다. 그럼 다른 곳은 후보를 정했는데. 근데 이 계양을은 지금 서울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였습니다. 근데 서울시장 출마를 하기 위해서 지역구 의원직을 던진 거죠. 비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전략 공천하기로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럼 이재명 출마 사전 작업이냐 이겁니다. 굳이 비워둔 거잖아요. 여기 보면 당에서 선거 상황이 많이 어려워져서 이재명 지지자들 다시 결집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이게 그러면 전략국을 한다는 걸로 들리기도 하네요. 그리고 고심 중이다 이런 설명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지방선거 좀 지원은 불가피하다. 열심히 그건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지방선거 상황이 좀 많이 지금 그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결국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그 지지했던 분들의 마음을 다시 결집시키는 것이 지방선거의 어쩌면 아주 중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그렇게 이제 출마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인천 지역이나 수도권 또는 전국에 그런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열어놓고 지도부가 좀 판단을 해보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설명이 좀 길죠? 뭔가 말과 설명이 길어지면 고민이 많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음 때문입니다. 보시죠. 힘 실리는 이재명 등판론. 그런데 이게 득이냐 실이냐. 이거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득이 더 큰 건지 아니면 실이 더 큰 건지. 이거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와요. 지금. 출마 요구 목소리도 있고 아니다. 이거 신중해야 된다 목소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 네. 민주당 상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이재명 전 후보, 지금은 상임고문, 인천 계양을 출마로 기운 겁니까? 아직 아닙니까? 좀 기울은 것 같습니다. 무게가 글로 갔어요, 지금? 네, 무게는 갔는데 득실을 진짜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상임고문께서
지방선거를 전국적으로 지원을 하신 다음에 예.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만 승리를 해도 제가 볼 때는 8월 전대가 되게 전망이 밝다고 보거든요. 사실 지방선거 중에서 경기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만약에 한 지역구로 나오신다. 예. 뭐 선거에 도움이 되실 수 있죠. 거기가 이슈가 될 테니까. 그러나 전국으로 다니시면서 지원 유세를 하시긴 어려울 거예요. 본인 지역구에서도 선거운동을 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러면은 그 지역을 무시하는 꼴이 뭐 될 수도 여기는 뭐 있고. 당연한 거냐? 그렇죠. 또 이런 말이 당연한 나온다는 거냐, 거네요. 뭐 따놓은 당상이냐 이런 오. 논란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득실을 따지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나오실 때에 굉장히 음모론적인 시각이 이제 등장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보십시오. 그 대선 패배 후에 지도부가 물러나면서 한 1년의 과정을 보면은 예. 윤호중 당시 원내대표와 송영길 대표, 그다음에 이재명 당시의 후보가 어떤 의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 그럼 이게 그러고서- 서울시장 출마, 개항을 보궐선거 뭐 이런 걸 다 얘기한 거 아니냐, 그렇죠. 미리. 역할 분담을 하고 다시 등장하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지금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이른바 이제 음모론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뒤에 이걸 다 짜놓고 지금 이렇게 들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나온다면 굉장히 부담스럽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과연 명분이 있는 것이냐. 세 분 다 최고의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있었는데 아, 그러면 대선은 과연 진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럼 대선에 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 질문 나오네요. 젖잘싸만 남고 그럼 패배는 없는 것이냐. 그게 실인 건데, 실. 그렇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생각을 지금 잘해야 되는데 상황은 조금 기울어서 좀 우려스러운 게 있고요. 더더군다나 더 우려스러운 거는 그런 음모론적 시각이 회자될 때에 당내 개파 간 갈등이 극렬하게 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이 잘못하면 두 쪽이 날 수가 있다는 우려가 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호 교수님, 득과 실 중에 어느 게 더 커 보이십니까? 뭐 저는 장기적으로 실이 더 크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실이다. 네. 뭐 단기적으로야 뭐 배지 얻고 당권으로 가는 뭐 그래서 당장으로는 후보가 되는, 당장 그렇게 보이지만. 네, 뭐 그렇게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정치는 대의명분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선거 끝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또 지방선거라고 하는 또 한 번에 그 선거판에 들어가서 얼마 전에 대선에 출마했는데. 그렇죠. 출마하는 순간 모든 언론은 카메라를 다 들이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또다시 이재명 대 윤석열의 또 대결로 또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국민을 위한 출마냐 아니면 당을 위한 출마냐 자신을 위한 출마냐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대통령의 자질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이 등장하는 시점이 패배 이후에 2, 3년 뒤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단임제에서 중간 정도 그래도 한 1, 2년 정도 일하는 거 보고 이제 다음에 준비하려면 지금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비판도 하면서 이쯤이면 다시 한번 나와도 되겠구나. 그렇죠. 그런 시간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출마도 하기 전에 당을 위해서라고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아까 방금 앞서서 평론가님 말씀하신 거는 본인을 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또 다른 논란이 나옵니다. 국민을 위한 거냐라는 논란이 또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윤영걸 전 대표님은 득실 중에 어느 쪽이 더 커 보이세요? 저는 뭐 소탐 대실이라고 봅니다. 그럼 실이네요? 실이 훨씬 크죠. 소고기 탐하다가 대권 잃었다는 뭐 이재명 후보 보고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법인카드 얘기 보고. 그때 소탐 또 대실. 그런 말이 있었나요? 그리고 있었는데 소고기 탐하다가 대권 잃었다. 법인카드 얘기 보고 그랬는데 얻을 거는 손데 그게 뭐겠어요? 뭐 지방선거 인천에 좀 도움되고 다시 좀뭐 국회의원에 대해서 당으로 들어가고 뭔가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좀 침체돼 있는데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 뭐 득은 있겠지만 실은 우선 명분이 없는 거잖아요. 대선 책임자 1등, 2등이 동시에 서울시장하고 다시 나간다?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간에 명송 미략설이 나잖아요. 명송 미략설. 명나라하고 송나라가 아니라 명송. 이재명하고 송영길. 송영길 명성 미략설이 지금 나돌잖아요. 아까 김상일 평론가가 살짝 마신 음모론 뭐 그런 내용이네요. 그런 얘기가 자꾸 지금요. 나오고 자칫하면 당 내분까지 가고 이게 불체포 특권 노리는 거 아니냐. 이번에 검수완박법이 문재인 대통령은 저 갑옷을 굉장히 큰 걸 입었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후보한테는 갑옷이 거의 작아요. 거의 수영복 크기밖에 안 돼요. 대장동이나 이런 건 계속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피해서 갔구나. 강원도 사투리로 좀
명분이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김상일 평론가께서 뭐 반론하실 것 같은데 발언 기회 요청하셨어요? 한 30초 드릴게요. 반론보다 제가 좀 정정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예. 지금 저희가 방송에서 계속 검수완박법, 건수완박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검수완박법 아닙니다. 수사권 완전히 박탈하지도 않았거니와요. 수사권 분리 뭐 이런 표현입니까? 예, 수사권이 축소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수사권 축소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예. 권성동법입니다. 아, 왜냐하면 중재안을 권성동 예, 예. 원내대표가 같이 만들었고요. 예. 그리고 중재안의 대부분을 본인이 불러줬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권성동법이고 그러니까 그 법이 통과된 거다. 그렇죠. 그 법이 통과가 된 것이고 그것이 박병석 의장의 의견이 예. 거기에 추가가 됐다면 미국식으로 따지면 권성동 박병석법이죠. 아, 이름을 붙이면 그렇게 되는 그렇게 거다. 돼야죠. 이게 왜 권수안법법입니까? 이거 좀 알겠습니다. 정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별도의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 뭐 중간중간에 패널분들 말씀하실 때 이 검수완박 이 표현이 좀 반복적으로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안철수 인수위원장. 이제 인수위가 끝나죠? 그러면은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 국민의당. 국민의당도 합당됐는데 아무튼 좀 약간 뭐 전 의원 뭐 이런 표현이 또 나올 것 같은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기사 있습니다. 안철수 내일 분당갑 출마 밝힐 듯. 이 기사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마음 정했다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단수 공천 방침이다. 당이 원하면 허언신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설명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 안철수 위원장 질문 받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얘기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분당갑 출마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 아니요, 이제 지금 뭐 다른 말씀드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분당갑이 아니더라도 이재명에 맞서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안철수 전략공천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에 선거는 전략공천의 활용 가능성도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특정 지역과 결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시일상의 문제로 저희가 모든 지역 경선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는 제가 오히려 예고했던 부분입니다. 김재섭 위원장,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정해진 겁니까? 이 정도면은? 뭐 저는 정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안철수 위원장의 메시지가 예. 일관되게 예. 안 나간다 그런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어요. 아직 그럴 시기가 좀 아니다. 지금 먼저 나한테 주어진 일이 있다라고 예. 해서 어떤 그 시기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출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냈을 뿐이지 예. 실제로 뭐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분당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공간이고 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예. 정치적 앞마당으로 썼던 예.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해서 공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안철수 위원장이 거기에서는 저는 뭐 괜찮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본인이 판교에서 그 본인이 했던 안랩이 거기에 좀 회사가 거기 있고 회사에 거기에 있고 또 정치적 무게감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재보궐선거의 전체적인 판에 영향을 좀 봤을 때는 안철수 위원장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마 이제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인수위가 이제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러면 그 끝난 뒤에 질문 많이 받는데 거기서 밝힐지 모르겠습니다. 기사는 상당히 좀 무게를 싣고 그쪽으로 무게를 실은 기사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좀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뭐 인수위 때 이 장관 후보자들 관련해서 나온 얘기 중에 사회이사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근데 사회이사를 다룬 기사가 오늘 좀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했는데 기업의 사회이사 4 중 1명은 전직 관료더라. 100대 기업 분석해 보니까 전관의 68%는 또 권력기관이더라. 그중에 또 센 곳에서 왔다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영입 1순위는 권력기관 출신 그리고 스카이 교수. 대학도 이렇게 한정돼 있다. 인재풀이 작아 서로 돌려막기를 하더라. 이런 겁니다. 윤용골 대표님. 네. 그러면 이게 사회이사 자리 자체가 정관 예우입니까 그럼? 지금 뭐 그렇게 흐르는 면이 있죠. 감시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그렇죠. 제대로 사회이사를 하면은 그 사람들의 이 노하우나 경륜 이런 걸 기업 경영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 전직 공무원들 68%가 권력기관 출신들이 와 있으니까 특히 국세청,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기업에서요. 저도 좀 있어봤지만 회장이 앉아서
얘기하다가 국세청하고 검찰 얘기하면 벌떡 일어섭니다. 그만큼 강력한 곳이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어느 기업이든지 국세청하고 검찰이 달려들어서는 살아날 데가 없으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정치 권력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예. 저런 얘기 난 건데 이번에도 너무 사회이사들이 많은데 그걸 없앨 수도 없고 그걸 제대로 좀 자제하고 좀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적을 말하는데 그냥 그대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